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내년 역성장 공포.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데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군요.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 전망입니다. 내년 마이너스 0.3% 예상. 삼성 하이닉스 초비상이다. 그동안 계속 성장했는데 성장세가 꺾이는 건가요? 자,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김정은의 12월 답방. 미국, 북한에 다시 타진.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북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연기 요청을 했지만 문 대통령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양해를 구한 뒤 북한 설득에 나설 듯하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근로정신대 한도 풀렸다. 바로선 정의. 얼마 전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상 판결.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일본 미쓰비시 무임금 노동 강요했다. 원고 5명에게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을 하라. 근로정신대에 관한 판결이 나왔군요. 그리고 강제징용 5명도 8천만 원씩 지급 확정. 일본 미쓰비시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비위 감시할 청와대 특감반.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감반. 비위로 전원 교체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장 포함해서 15에서 20명 통째로 물갈이를 했는데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만큼 비위를 그냥 봐줄 수 없다는 판단을 청와대가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주고받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김기태 호남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한민수 동국대 교양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신문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유총의 반격. 그 다음에 돈 없는 기강회의, 윤창호법 후퇴. 마지막으로 노동 가능 나이입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기사 이쪽에 먼저 준비되어 있군요. 한유총 관련 기사, 사립 유치원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죠. 자, 어제 한유총,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집회가 열렸는데 그 내용을 전하고 있군요.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된 즉각 폐원하겠다. 어제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왔군요. 유치원 운영 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 발의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오늘로 일단 예정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한국당 등에 업은 한유총, 모든 사립유치원 폐원 불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박용진법 반대 권기대회를 어제 광화문에서 가졌는데요. 광화문 광장 수천 명 모여 졸속 입법 중단, 우리말 들어달라. 이렇게 했지만 또 반면에요. 정치하는 엄마들 집회도 있었습니다. 지원금, 보조금 전환, 원포인트 개정 촉구. 그러니까 한유총 주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집회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내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합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 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자, 저렇게 지금 한유총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립 유치원 문제의 쟁점을 다룬 기사가 또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개인 사업이냐 아니면 교육기관이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가 쟁점이다. 자,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수입 개인 사용 욕구 대립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요. 처벌 규정 없을 뿐 불법이다. 그렇게 개인 사용하는 거는. 그러나 한유총은 이런 경우 대부분 무죄 판결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경우 의원님, 일단 어제 한유총 집회, 일단 박용진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 일단 이런 식의 엄포를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출발은 교육부나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특히 사학 유치원 리스트를 공개했을 때는 사실 국민 다수의 공분을 샀죠.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정치적인 공방처럼 변해버렸어요. 또 한 발 더 나가면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조금은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은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쪽을 옹호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한유총을 옹호하는 듯이 실제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편인 걸로 비춰져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걸로 비춰져 있고 그러나 저는 교육기관이냐 개인 사업이냐라는 구분이 물론 필요합니다. 사유재산 보호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 다시 말해서 세금이 지원되는 한은 그게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라는 규정 때문에 이미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또는 오너의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사유재산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공공회계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유총의 주장에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주장에 조금.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을 때까지 논의를 좀 기다려달라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안 발의가 없어요. 한국당 내부에서 좀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유치원 3법이 처음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이 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당론으로 이제 확정을 했죠.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건데 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기름을 부은 게 한유총의 그 국회 내에서의 토론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서 마치 이제 한유총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듯이 보이게 했던 거. 그것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한국당 의견이 꼭 한유총 의견이 된 것처럼 된 거는 좀 오해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당 안에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이 이렇게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민주당의 이 3법을 그러면 받아들이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그거는 여론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반대편에는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 그거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검토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이제 좀 갈라 있었던 거야. 한국당 내부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주는 돈, 그 지원금이 학부모한테 직접 간 게 아니고 유치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이거 내가 번 돈은 내가 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물론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원금, 학부모 지원금하고 유치원의 보조금하고 좀 분리하는 그런 체계로 한번 이 사립 유치원을 관리를 해보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에서 서로 이제 경론을 벌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립 유치원과 관련한 그 논의는 복잡한 게 많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을 받아라. 그러면은 지금 한유총 쪽에서는
그러면 내 사유재산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시설 보조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많은 또 그 보전 방향을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이런데 저는 이전에 왜 김상곤 교육부총리 당시 교육부총리가 왜 이 회계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그걸 왜 중단했는지 그래서 이것을 횡령죄로 처벌을 못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기태 교수님께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전선이 있긴 한데 어제 집회 내용 중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유치원을 폐원하겠다가 이런 뭐 결이 비슷한 주장도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유치원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자,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우리 유치원 없어지는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어른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 폐원 불사 발언은 이제 결사적인 반대의 표시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 유치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법인의 성격을 띠고 관리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법에는 법인과 개인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치원이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일부 계층의 일부 사람들만 다니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지금의 일반적인 교육기관이 아니었고 그런 전통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최근에 오면 이제 유치원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의 전 국민으로 이제 펼쳐지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이 특별한 사람들한테 가르치던 일종의 학원 같은 성격에서 이제 교육기관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제 이번에 밝혀진 출발은 몇몇 유치원의 일탈에서 비롯했지만 그 법을 이제 설정할 때는 과거의 그런 역사로부터 지금 전환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런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졸속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잘 조절을 해야 될 문제다.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정치적으로 부딪힐 문제는 아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립유치원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인데 그 논의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